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게 진행을 맡은 김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9988-1234 함께 달려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여러분, 오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오복 중에 치아복이 있더라고요. 왜 치아복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의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예전에 특권층만 누렸던 그 치아복을 우리는 요즘 시대에 보편화된 누구나 누리는 치아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 또 누군지 짐작되시죠? 네,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 모셨는데요. 바로 BK 치과 브라이언 킴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킴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유용한 정보 제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치과를 찾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아가 아파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 치과를 오는 환자분들 보면은 거의 한 7-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파서 이렇게 치과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구강 위생 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 있기 때문에 치과 상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본적인 거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씩 집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치과 상식들을 또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모르게 되면 자기의 또 덴탈 IQ를 높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니까 네. 기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따져보기로 합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제를 나의 덴탈 IQ 높이기로 잡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아까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셨는데 치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뭘까요? 치아. 우리가 보통 치아면 뭡니까? 이렇게 네.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서 씹잖아요. 네. 씹는 기능이 가장 주가 되겠죠. 네. 게다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치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음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발음이 잘 안 되거나, 또 앞에 이가 없으면 심미적으로 또 위축이 되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위화감을 되겠죠. 그래서 치아의 기능 하면 세 가지: 씹는 기능, 또 심미 기능, 또 발음 기능, 이 세 가지를 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아 그러면 음식물을 먹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적인 건데 심미적인 기능도 있다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기능이 있는지는 그냥 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자들이 이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 기능이 있었네요. 그럼요. 치아의 그런 심미적인 기능, 또 발음 기능,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씹는 기능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치아의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상기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런 그 치아가 우리가 씹다가 뭐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또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치아가 문제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 단계. 네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치과를 찾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제 불편해서 오시게 되잖아요. 네. 보면은 치아가 씹을 때 시큰거린다거나 네. 좀 아프다거나 네. 뭔가 불편감이 있어서 오게 되는데 치아가 약간 그 치수 충혈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네. 치수 충혈 상태에서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치수 충혈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치아에 가 멍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도 한마디로. 멍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에 부딪히면 네. 파랗게 멍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치아는 딱딱한 경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멍드는 걸 알 수가 없지만 치아의 그 증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 네. 간단한 온도 자극이나, 그러니까 뜨거운 걸 마신다든가 차가운 걸 마신다든가,
아니면 딱딱한 걸 씹을 때 시큰시큰한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이게 치아 안에 혈관이 네. 이렇게 확장되어서 자극에 의해서 확장돼서 약 예민해진 상태. 그거를 이제 치아 충혈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뭐 치수염, 뭐 치주 질환 뭐 이런 거지 앞으로 다룰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수의 충혈 상태가 그냥 네. 그대로 방치되고 계속 그 어떤 병리적인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치수염, 치수 충혈이라는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순 가역적인 치수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치수염이라는 건 치수에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치수 충혈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그게 진행이 되면 이제 치수염이 되고 치수염이 더 진행되면 치주 질환으로 더 이렇게 악화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네네. 그러면 그런 병리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게 치수 충혈 상태가 이제 오래되면 치수염이 된다고 하셨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치수 충혈 상태에 대한 치료법은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네. 그게 치수 충혈 상태를 하더라도 그게 인터미터니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반복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 부위에 대한 주의를 하면서 그 자극을 주지 않아야 돼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온도 자극,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또는 딱딱한 음식을 계속 치수 충혈 상태에 드시게 되면 그게 자극이 돼서 더 증상이 악화되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자극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소프트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 온도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걸 피해서 주의를 주게 될 경우에 치수 충혈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단순히 주의만 하면 되지만 이제 치수 충혈 상태에서 환자가 씹을 때마다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항상 그런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 가끔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워야 한다거나 심하면 또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네. 아주 심할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치수 충혈도 충혈이지만 크라운도 해야 되고 또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발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계 어떤 그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런 단계가. 그렇죠. 네. 여러 그 치수 충혈을 유발하는 치아의 상태, 네. 치아의 상태가 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크라운을 해야 되거나 신경치료를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를 자세히 볼 경우에 치아에 균열이가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크랙이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크랙 투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크랙에 대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치수 충혈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일단 치아 균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균열에 대해서 크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치아가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호식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주로 섬유질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김치, 깍두기, 나물. 또 나물, 예. 뭐 심한 분들은 건조된 오징어, 건어물들 많이 그렇죠. 먹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건어물들 이렇게 많이 먹으면 네. 대부분 이제 젊어서는 괜찮은데 그 충격이 계속 치아에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면 치아 자체에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그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크랙의 깊이에 따라 그 증상이 다르게 되는데 크랙이 얇게 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그 페인과 어떤 센시티비티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 근접했을 경우는
씹을 때마다 페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시리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크라운을 씌워야 되겠죠. 네네. 또는 또 그 크랙이 이미 치수에까지 인볼브 돼서 그 크랙을 통하여 박테리아를 감염이 될 경우, 네. 그럴 경우는 페인이 유발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치아가 이렇게 살짝 크랙에 가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게 그렇죠. 더 깊어져서 통증이 와야지만 병원을 찾게 되는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 크랙이 이나멜, 치아의 구조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치아의 구조를 보면 범낭질, 상아질, 또 안에는 치수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범낭질층에만 있을 경우는 감각이 없어요. 네. 범낭질은 거의 98% 이상이 무기질이기 때문에 아, 그냥 그렇군요. 돌덩이다 생각하면 네. 돼요. 근데 그게 더 깊어질 경우, 상아질층에까지 인벌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센시티비티가 있어요. 시리거나 그게 인터미턴이 그런 디스컴포트 생겼는데 네. 그게 항상 더 시수층,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그 층까지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네.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워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크라운을 씌워줘야 되고 네. 크라운을 씌워줬음에도 또 페인이 센시티비티가 안 없어질 수 있어요. 크랙이 오래된 경우, 네. 크랙이 오래돼 있는 경우에는 그 크랙을 통해서 박테리아 인베전이 돼서 페인이 유발되고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죠. 보통 네. 루캐널이라고 하죠. 네. 루캐널 치료를 해야 되고 루캐널 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씌워야 되겠죠. 간혹 또 루캐널을 할 때다 보면은 크랙이 아주 루트 끝까지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이제 호플리스입니다. 그럴 네. 케이스는 발치하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루캐널 해도 이가 부러질 수도 있고 네. 얼마 못 쓰기 때문에 네. 네. 발치하고 네. 이제 그 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지금 이제 크랙의 어떤 그런 원인이라든가 주요 증상들을 했는데 그럼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크랙의 치료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경우에서부터 네. 크라운을 씌우는 것도 있고 네. 신경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씌워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호플리스한 경우 너무 깊이 크랙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럼 그 치료법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뭐 보철 치료 뭐 이런 거 네네.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크랙 이게 크라운이라든가 이런 게 보철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게 보철 치료군요. 보철이란 말이 어렵죠. 네, 전 다른 건 줄 알았어요. 크라운은 네. 크라운. 크랙, 네. 브릿지, 덴처 이런 네. 게 다 보철 치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신경치료, 루카날이라는 건 또 다른 거지만 네. 예, 신경치료, 보철치료라는 거는 크라운, 네. 브릿지, 네. 덴처 이런 것들이 다 보철치료가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의 덴탈 IQ 높이기라는 거 이제 오늘 예, 또 많이 배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크랙에 대한 예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방법도 네. 좀 알려주시죠. 그 크랙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악습관이 구강 내는 악습관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크렌칭, 꽉 이를 물고 있는 습관. 무의식 중에 이를 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네. 또는 저녁에 이를 가는 분. 네, 이런 그건 분들. 많이 봤어요. 많죠. 네. 이런 이항물기, 크렌칭, 브럭시즘 이런 헤비시 있는 경우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거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치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이가드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있어요. 네. 주무실 때 그걸 끼고 주무시게 하거나 네. 또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네. 또 우리 운동을 할 때도 네. 이렇게 이를 꽉 뭅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긴장할 때. 그렇죠. 그쵸? 네. 차가운 데 있을 때 추운 데 있으면 우리가 몸을 떨잖아요. 움츠러지니까. 이런, 그걸 어떤 면역 반응의 하나예요. 우리 네. 몸을 열을 나게 해서 추위를 견디게 하는 면역 반응의 하나인데 네. 그게 오히려 이제 치아에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지만 치아에는 악영향이 끼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랜 기간 계속 추위에 있으면 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네네. 치아라는 거는 아주 잠깐 동안 컨택됐다 떼면서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네네. 이를 꼭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미지 가겠어요. 예, 1초 물고 있는 것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 음식을 씹을 때 1초 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계속 움직이죠. 예, 네. 이렇게 잠깐 컨택됐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꼭 우린 이 악물기 습관이나 이를 가는 습관은 네. 1초가 아니에요. 아, 얼마나 그렇군요. 트라우마가 크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크랙을 유발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이가드를 해주는 거네요. 예, 필수네요. 나이가드 치료 목적도 되지만 네. 예방의 목적이 크죠. 그렇죠. 예, 그 증상이 더 깊어지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크랙이 아주 슈퍼피셜리 인볼브 됐을 때 네,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드 그리고 그 크랙 환자는 나이가드를 끼워야 되는 게 그 한 치아만 아니고 전체적인 치아에 마이크로 크랙이 많이 있어요. 아, 영향을 주겠어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런 환자들의 치아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크랙들이 많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아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아까 잠깐 미리 얘기할 때 보톡스 주사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놓쳤네요. 전 너무 쇼킹했거든요. 치아에 보톡스를 놓나요? 치아에 놓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보톡스라는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신경 조직에 마비를 줘서 네네. 그 마비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우리 음식을 씹을 때는 이 치아 주위의 구조, 이제 저작근, 음식을 씹는 이게 근육이 활동하는 근육이 있어요. 네. 예, 교근, 뭐 축두근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주로 이제 교근이 많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저작근에 보톡스를 놔서 와. 근육이 충분히 수축되지 않도록, 네. 약간 마비 작용을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수축이 안 일어나죠. 네. 그러면 근육이 완전한 수축이 안 일어나면 치아에도 그만큼 포스를 줄이기 때문에 네. 크랙을 더 악화시키거나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죠. 오, 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는 보톡스는 성형을 했더니 이 저작 씹는 그 위에서 그 수축되지 않게. 맞아요. 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저희 덴탈 IQ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 한 가지 덧붙일 게 네. 있는데 그런 게 그 저작 근육, 치아 네. 이게 뿐만 아니라 치과 분야는 이 턱관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차후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내기를 해드리겠는데 네. 턱관절과 근육과 치아가 네. 세 가지 구조물에 의해서 음식의 씹는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룬 주제는 치아 균열. 예. 맞죠? 치아 균열. 크랙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으로 인한 치수, 말이 참 어려워요. 치수충혈. 네, 치수충혈 상태에 대한 처치법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피곤하면 눈도 충혈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눈이 네. 충혈되는데 네. 치아는 치아 안이 충혈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참 발음이 어렵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치수충혈 상태에 대한 것도 치료법, 뭐 증상들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언급해 주신 턱관절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충분하게 다는 못했고 그 중에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 네. 조금 더 보강하고. 다음 시간에 보강하고 네. 그 외의 시간은 턱관절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정말 처음 나오셔서 이렇게 시청자들이요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다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오늘 이렇게 나의 덴탈 IQ 높이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턱관절에 대해서 또 귀한 정보를 또 상식을 나눠드릴 텐데요.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 주 기대하시고요.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 기독일보 늘 건강하게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